3천만 원 있을 때 S&P 500 플랜. 김승호 회장님도 매일 넣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매달 넣는 거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나스닥 100의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8% 수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기똥찬 사이트 하나 알아봤잖아요. 제가 1억을 모으고 바로 집을 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초 투자금 1억 넣고요. 매회 100만 원씩 넣는다고 하고 저의 최종 자산은 2억 2,900. 총 수익률 52%. 김짬부. 짠! 안녕하세요. 짠소리 부자들의 김짬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짬부 나도 그 S&P 500 영상 봤는데 사실 내가 3천만 원 정도 모았거든? 근데 이 돈을 지금 내가 은행에 2.5%짜리 예금에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너 영상 보니까 이거를 다 빼가지고 S&P 500 넣고 싶더라고. 나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근데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이 고민을 친구한테만 들은 게 아니에요. 댓글부터 시작해서 DM, 오프라인에서 만난 찐짜리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둔 이 목돈을 과연 예금에 넣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의 대답은 S&P 500으로 옮겨라 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또 엄청난 계산 사이트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목돈 때문에 고민이었던 분들 영상 끝까지 보세요. S&P 500으로 옮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인플레이션. 여러분 제가 나중에 각 잡고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거긴 한데요.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플레이션 뭐냐? 매년 약 2에서 3%씩 물가가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야 1,000원 비싸진대, 야 10,000원 정도 비싸진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딱 쉬울 텐데 뭐 2%에서 3% 물가가 오릅니다.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솔직히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해서 오늘의 내 돈 10,000원이 내일은 10,000원의 가치를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 햄버거 비유 한번 했었잖아요. 작년에는 10,000원으로 햄버거 2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물가가 올라서 10,000원으로 햄버거 1개밖에 못 사게 되는 거예요. 작년엔 2개, 올해는 하나. 자,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햄버거 가격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 작년에 2개 샀는데 이번엔 1개밖에 못 산 거겠죠? 이건 물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돈 10,000원의 힘, 즉 이 10,000원에 대한 구매력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왜냐면 10,000원으로 저번엔 2개 샀는데 이번엔 1개밖에 못 사니까 10,000원이 가진 구매력은 반토막 난 거죠. 이거를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건 가격이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는 현상이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건 완전 이해됐죠? 물가 상승, 그에 따른 내 지갑, 통장 속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다음에 더 제대로 다뤄보기로 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한테 어떤 악영향을 주냐는 거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너무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때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월급이 내년에 최소 2% 안 오르잖아요? 최소 2%? 그럼 사실상 내 연봉은 동결이 아니고요. 2% 하락한 거예요. 왜냐면 밥값, 기름값, 내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게 다 2%씩 오르는데 내가 받는 돈은 그대로니까 사실상 하락인 거죠. 그리고 내 연봉이 2% 올랐다. 그게 바로 동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찐짜니가 제 영상에 이런 댓글 달아줬어요. 예적금에 돈을 넣는 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원화에 투자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제가 완전 띵 맞았거든요. 아 그러네. 한국 돈, 즉 원화에 투자하는 게 예적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적게는 2%, 막 우리 주거래 은행 가면 2% 정도 받죠. 청년도약계좌 같이 나라에서 만들어준 거는 7에서 10%짜리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야, 나 적금 안 해, 나 예금 안 해, 막 이래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적금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습관, 그 마인드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2,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까지는 원금이 보장되는 곳에서 돈을 모으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요즘엔 여러분 진짜 저 때는 없었는데요. 나라에서 말아주고 밀어주는 청년 관련 적금이 너무 좋아요. 원금 보장되는데 이율이 너무 좋아. 비과세 혜택 줘. 그거 다 합치면 8에서 10% 돼. 무조건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모은 목돈이 있는 상태인 거죠. 아까 제 친구의 고민처럼. 자, 그래서 두 번째, 3,000만 원 있을 때 S&P 500 플랜. 자, 지금 제 친구는 은행 예금 2.5%짜리에 3,000만 원을 넣어둔 상태예요. 물가 상승 10월 기준으로 2.4%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예금이라는 곳에서 이자를 받기 위해 넣어놨지만 이자를 받긴 받는데 그게 무의미한 이자인 거죠. 왜냐면은 물가가 그만큼 올라버리니까. 사실상 이건 없는 이율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든 돈을 저는 S&P 500으로 넣는 걸 추천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매달 월급을 안 받아. 혹은 내가 매달 월급은 받아도 적금을 할 수가 없어.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없어. 혹은 현금으로 없어. 이런 상태에서 3,000만 원 있는 사람과요. 매달 월급을 받고 심지어 거기서 매달 통장에 현금 흐름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매달 적립식 투자도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3,000만 원을 갖고 있는 플랜이 조금 달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이 S&P 500 적립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 보정이거든요. 자, 여러분 가격 보정. 이 보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여자 찐짜리도 공감하겠지만 스노우 어플에서 사진 찍고 좀 이렇게 보정하잖아요. 인스타에 올리면은. 그럴 때 여러분 얼굴 보정할 때 스노우가 추천해주는 걸 팍 했을 때 약간
약간 솔직히 보정티 나잖아. 뒤에 막 울룩불룩하고 이렇게 울어있고 막 너무 눈 커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기능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여기 살짝 이렇게 주름 눌러주고 뒤에도 약간 우글우글하지 않게 조금씩 만지면 만질수록 내가 터치를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운 꽤 이쁘게 났네 싶은 그런 내 얼굴이 완성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내 셀카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S&P 500도 똑같아요. 내가 자주 만지는 만큼 내가 자주 정립하는 만큼 가격 보정이 돼서 좋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S&P 500 난 절대적으로 저점을 사겠어 라는 거는 나는 신이 되겠어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격을 맞추고 타이밍을 맞추는 건 그 어떤 주식 천재가 와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 적립식 투자에서는 꾸준히 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이게 다예요. 김승호 회장님도 최근에 브이로그 영상에서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매일 넣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매주 넣는 거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매달 넣는 거다.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주식 가격은 꾸준히 사면서 그 가격을 보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천만 원 있는데 추가 월급이 없거나 매달 적금식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분들은 딱 1,000만 원어치 먼저 S&P 500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만 원씩 매달 40개월씩 3년 4개월 동안 넣거나 100만 원씩 20개월씩 1년 8개월 동안 매달 정해진 달에 넣는 걸 추천합니다. 난 3천만 원이 있어? 1,000만 원을 먼저 넣고 50이든 100만 원이든 내가 매달 정해진 날에 이 저금통 안에서 빼서 넣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그래야만 가격 보정이 되기 때문에. 짬분님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넣고 꾸준히 넣는 그거 상황이 계속 오르면은 그때 그냥 다 넣을 거 약간 이런 식으로 후회되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말했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S&P 500이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보정, 즉 내 얼굴 이렇게 스노우 터치하듯 만지는 게 중요한 거다. 자, 이 상황은 뭐였어요? 3천만 원이 있는데 매달 적립식 투자는 이제 앞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 구독자분들, 제 찐짜리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3천만 원 모아놓고 적금은 또 이대로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3천만 원이 예금에 있고 매달 50만 원은 청년도약 계좌에 넣고 있고 30만 원은 5%짜리 일반 적금에 넣고 있고 10만 원은 청약에 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총 90만 원 저축하고 있는 거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거의 100만 원 저축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추천했어요. 앞으로 이 친구는 가격을 보정할 수 있는, 즉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친구잖아요. 매달 넣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3천만 원 모아놨죠? 여기서 먼저 2천만 원을 빼서 S&P 500에 한 번에 넣으라고 말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럼 1,000만 원 남잖아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서 정해진 날에 넣어라. 3천만 원에 대한 플랜 이렇게 세워줬고요. 그리고 청년도약 계좌 50만 원 무조건 그대로 유지해라. 그리고 청약 10만 원도 그대로 유지해라. 근데 이제 5%짜리 적금에 넣고 있다는 그 30만 원 있죠? 그거를 5%짜리 적금에 넣지 말고 나스닥 100에 매달 넣기를 추천했어요. 짬분님 갑자기 뭐 나스닥 100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젊을수록 리스크를 져라.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막 전문가분들 모셔서 인터뷰할 때마다 짬분님 젊으니까 좀 더 리스크하게 투자하시죠. 저는 적금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내 돈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면서 원금 보장 되지도 않는 곳에 왜 넣어라 그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재택한 지 6년이 지났거든요. 사실 너무 후회돼. 그 말 들을걸. 젊음이 깡패더라고요, 여러분. 난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릎과 손과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키한 투자를 그때 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 하게 되는데요. 얘도요, 이름에서 조금 이렇게 느껴지듯이 미국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ETF예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 차이는 너무 쉬워요. 이 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S&P 500은 골고루 담은 영양 식단이고요. 나스닥 100은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고기 반찬 위주의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편하실 거예요. S&P 500 미국 기업 1등부터 500등까지 다 모았어. 요거예요.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같은 음료, 존슨앤존슨 같은 생활용품, JP모건 같은 은행, 이런 식으로 미국의 모든 산업 분야 1등 기업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 그럼 같이 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어느 한 산업이 망해도요, 타격이 적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너무 하락했어요. 인스타 난리가 났길래 주식창 딱 켜보면 어때요? 우리 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왜냐면은 아주 골고루 500개 기업이 있다 보니까 큰 하락 이런 게 없어요. 저랑 같이 지금 S&P 500 투자하고 있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나스닥 100은 무엇이냐? 100에서 느껴진 것처럼 500개보다 아무래도 100개니까 당연히 그 안전성이 500개보단 덜하겠죠.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회사를 뺀 상위 100개 기업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자, 그래서 장점은 뭘까요? 요즘처럼 막 기술주가 날아올 때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단점은 뭘까요? 기술주가 폭락하잖아요? S&P 500보다 훨씬 마음 아프게 파란불이 막 켜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이 변동성, 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롤러코스터가 좀 크지만 그만큼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나스닥 100의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8% 수준이에요. S&P 500이 같은 기간에 연평균 약 12% 정도였으니까 훨씬 높은 편이죠. 하지만 여러분 알죠? 당연히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구한테 S&P 500은 이 친구가 3천만 원 안에서 계속 가격 보정하면서 넣을 거니까 30만 원 정도만 나스닥 100에 넣기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젊으니까.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할게요. 짬부의 3천만 원 플랜 이제 이해되셨죠? 한 번에 거치해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적립식 투자의 최대 장점은 가격 보정이기 때문에 나의 가능한 월 저축 금액에 따라서 1000만 원 먼저 거치하고 나머지 매달 넣거나 매주 넣고, 아니면 내가 매달 조금 더 넣을 수 있다 하는 분들은 2000만 원 한 번에 거치해서 나머지 1000만 원을 내가 정해둔 일정 금액과 일정 날짜에 넣는다. 오케이? 그 외에 내가 일반 적금 3%에서 5%짜리 적금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100으로 옮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청년 관련 적금, 특히 내년에 오픈된 청년 미래 적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 끼시면 안 됩니다. 원금 보장되면서 그런 이율 진짜 없어요. 근데 추가로 넣는 적금은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나스닥 100을 추천한다. 왜냐? 우린 젊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립식 투자의 중요성. 여러분, 제가 진짜 계속해서 적립식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한 번에 넣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대부분 있거든요. 왜일까요? 내가 나름 열심히 큰 돈을 모아서 한 번에 넣었는데 그 이후로 떨어질까봐. 한분님, 제가 주식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떨어져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S&P 500은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살 때 고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네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때 큰 돈을 넣었다면 언제 내 돈을 회복하는가?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댓글에 제가 이제 S&P 500을 추천하니까 어떤 분이, 와, 이 사람 그 하락 기간을 못 견뎌서 그렇다. 하락이 진짜 길게는 막 3년, 5년도 있는데 지금이 고점인 건 맞다. 그 하락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냐? 막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가져와서 큰 돈을 가장 고점에 넣었을 때, 그리고 하락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지나야 원금 회복을 하는지 제가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2008년에 엄청 큰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금융위기라는 게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게 뭐예요? 코로나죠. 그때 막 주식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코로나보다 그 충격과 하락이 길었던 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만약 그 금융위기 오기 직전에, 직전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볼게요. 하필 제가 가장 고점일 때 그때 짬부가 S&P 500에 눈을 떠버린 거지. 제가 그때 돈을 넣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극단적이지만 가장 잘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먼저 이 금융위기 하락장이 발생하기 전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이 언제였냐면요, 2007년 10월 9일이에요. 그리고 이 종가를 회복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무려 5년 5개월이 지난 2013년 3월 28일이었습니다. 만약에 2007년 10월 9일에 나의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해버렸다면 무려 5년 5개월 19일 동안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와, 5년 동안 마이너스를 본다? 이게 진짜 보통 멘탈이 아니고서 버티기 어렵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돈을 넣어놓고 가만히 있었을 때 5년 5개월 뒤에 원금이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원금을 넣고 하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적립투자를 했을 경우에 하락장에서 얼마나 이 원금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목돈이 다를 수 있어서 5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5천만 원을 넣고 원금 회복이 되려면요, 무려 5년 5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5천만 원을 넣고 하락하든 말든 S&P 500 미국 시장 더 갈 수 있어 하는 이 믿음으로 50만 원씩 꾸준히 매달 넣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원금 회복 기간이 1년 앞당겨집니다. 2012년 3월에 저의 돈은 원금 회복이 돼요. 그럼 만약에 5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먼저 거치하고 월 50만 원씩 넣었다? 그럼 2011년에 원금 회복이 됩니다. 당연하죠? 들어간 5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은 더 적은 돈이니까 원금 회복도 그만큼 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천만 원을 거치하고 월 50만 원씩 적립 투자했다면 약 3년 2개월 후에 내 원금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락장을 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적립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딱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느껴는 지는데 그러면 3년이 지나서야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수익률이 오른 것도 아니고 더 원금 회복한 거예요? 제 돈은 2, 3년 동안 아무 역할 못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S&P 500은요 절대 1년, 2년, 3년, 5년 정도 할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려면 그냥 매년 뭐 5%짜리, 6%짜리 특판 단기 적금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자라도 그땐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큰 시장에 오래 투자하는 거, 이게 승리의 법칙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저때 이제 겨우 원금 됐다, 내가 진짜 이놈의 파란불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빨리 빼버려야지 하고 그동안 이제 있던 그 주식 돈을 다 빼는 게 아니라 제가 2007년 10월 가장 고점에 사서 3년이 지나서야 겨우 원금 회복이 된 이후로도 꾸준히 50만 원씩 넣었다면 지금 저는 얼마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또 기똥찬 사이트 하나 알아봤잖아요. 백테스트 할 수 있는 계산기거든요. 투자 조건을 설정해 볼게요. 저는 S&P 500이고요. 적립식이고 최초 투자금이 3천만 원을 넣어놨다고 했었죠. 자, 3천만 원 해놓고 매회 적립금은 50만 원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적립 주기는 매월, 그러니까 매달 전 50만 원씩 넣는 거예요. 시작일이 제가 언제라고 했죠? 제일 고점인 날 10월 9일 날 했고 종료일은 2025년 11월 26일인 거예요. 자, 뭐 수수료 비용 반영 이런 거 일단 안 해보고 백테스트 실행해 볼게요. 빠밤.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저의 자산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1월 제 통장에 5억이 찍히게 돼요. 그냥 꾸준히 50만 원씩 넣었을 뿐인데 총 수익률 261%. 와우. 이 레버리지 백테스트라는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 써놓을게요. 찐자님도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리얼하게 제가 재테크를 시작한 2019년부터 한번 해봤다고 해볼게요. 자, 2019년 1월 1일로 일단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는 뭐 최초 투자금 이런 거 없었겠죠? 돈을 안 모았으니까 100만 원씩 한번 넣었다고 해볼게요. 적립식으로. 백테스트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저의
저의 자산은 1억 4천이 되어 있습니다. 대박이죠. 총 수익률 69%. 그러면은 한 번 더 리얼한 버전 갈게요. 제가 1억을 모으고 바로 집을 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초 투자금 1억 넣고요. 매회 100만 원씩 넣는다고 하고 시작일을 영상 올렸던 그때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1억을 넣었고요. 100만 원씩 매달 S&P 500에 넣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저의 최종 자산은 2억 2,900. 총 수익률 52%. 네,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지난날의 저의 적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후회는 일절 없습니다. 다만 제가 ETF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똑같은 시간을 재테크하더라도 이 찐짠이들은, 정말 찐짠이들은 그 재테크하는 시간이 더 알찼으면 좋겠고 더 재밌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더 좋은 수익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요즘에 진짜 ETF 이것만 보면 아주 그냥 눈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다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어쨌든 이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예요. 주식은 특히나 위험 투자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공부도 하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소화했으면 좋겠고 제가 3천만 원 모은 찐짠이들, 5천만 원 모은 찐짠이들은 웬만해서는 이제 S&P 500 적립식 투자로 갈아타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런 찐짠이들은 이미 적립식 투자를 하는 내가 적금처럼 돈을 모으는 게 익숙한 찐짠이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대하는 마인드가 이미 다를 거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잘 이해되셨을까요?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한 번에 그 돈을 팍 넣어버리는 거는 가격 보정 측면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 3천만 원이 있다면 1천만 원 혹은 2천만 원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 안에서 매주 매월 내가 날짜와 금액을 정해서 꾸준히 넣는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밀어주는 청년 관련 적금들 외에 돈이 좀 남는다 하는 분들은 나스닥 100을 해볼 것. 나스닥 100에 대한 질문도 진짜 많아서 제가 한번 나중에 이렇게 제대로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이 진짜 찐짠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보고 추가로 좀 궁금한 점 있다거나 혹은 좋았던 점, 다짐도 좋으니까 댓글 남겨주는 찐짠들 중에 5명 추첨해서 S&P 500 안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줄게요. 그럼 안녕!